대통령이 조금 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남게 되죠. 검찰 수사인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서 팀장, 저희가 주말 새 취재를 해본 바에 따르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도 고심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죠. 네, 맞습니다. 고심과 고심을 냈다. 사실 임명이 어제 있을 거다 이런 예고가 있었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어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깊은 고심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조국 장관, 이제 장관이죠. 이 장관의 아내에 대한 그 검찰의 공소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들여다보면서 좀 고심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0시부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사실 임명 이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후폭풍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정부 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장관 취임식, 임명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특히 가족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수사는 그렇습니다. 수사는 수사의 내재적인 어떤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필요성에 있어서 수사가 시작이 됐다면 수사가 종결 때까지도 수사의 내재적인 논리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후보자가 이제 법무장관으로 임명이 됐다고 해서 지금 정경심 교수라든지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수사가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추상적으로 지휘할 수는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보고를 받지도 못할 것이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동력이 이제 혹시 일반에서는 한풀 꺾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코링크 대표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 네. 그리고 또 웰스CNT 대표 이런 사람들을 전격적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의 논리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 수사는 임명되든지 말든지 나오는 대로 간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 사실 남은 게 지금 정경심 교수가 이제 기소, 그러니까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소환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소환할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넘긴 것은 사문서 위조 아니겠습니까? 공소시효 때문에 저번에 부르지 않고 그렇게 기소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제기 후에 수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사문서 위조가 되면 당연히 위조 사문서 행사가 문제가 됩니다. 네. 그 행사하고 그리고 이제 의계연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사모펀드라든지 등등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마 수석 전에 곧 불러서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사실 주말에도 소환 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어서 저희 기자들이 검찰 청사 앞을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일단 정경심 교수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3시에 이임식이 있고요. 취임식 일정은 아직 안 잡혔다고 하는데요. 조국 법무장관 사실 청문회 날에도 아내가 재판을 받는 한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나는 가겠다. 이러한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었죠. 그 모습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저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가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지는 점에 있어서는 그것은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 이러한 얘기도 했는데 사실 물론 만약입니다만 조국 후보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죠. 이제 조 장관도 개입한 그러한 정황이 포착되면 또 소환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찰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 이런 게 지금 현재 검찰의 입장이고요. 사실 전방위로 수사를 계획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조국 장관이 뭔가 개입하거나 그런 의혹이 드러나면 당연히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국 장관이 직접 딸의 논문이나 또 인턴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개입했는지가 지금 검찰에서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핵심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이 나면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 좀 불명예스럽긴 하지만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됐지만 검찰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러한 법조계 분위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법조계에서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아내가 오히려 검찰 수사에 더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러한 지적인데요. 바로 증거인멸 정황 때문입니다. 실제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서류를 외부로 반출하는 그러한 정황이 한 취재 결과 포착이 됐죠. 맞습니다. 이게 9월 1일 이제 CCTV 영상이 이제 포착이 된 건데요. 사실 이제 본인의 대학 연구실에서 PC를 반출한 직후에 이제 계속해서 그 연구실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여러 가지 서류 뭉치들을 운반하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된 거고요. 일단은 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구실에 처음 등장한 시각은 9월 1일 오전 8시 5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평소에 착용하는 그 안경과 이제 평소 착용하는 복장을 그대로 이제 하고서는 그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건물 안에서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한 10분 정도 뒤에는 또 다른 복장으로 사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얼굴도 가리기 위해서 좀 번거지 모자를 쓰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서는 큰 백팩에 이제 백팩을 메고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다량의 서류 뭉치를 반출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이 있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요한 서류 뭉치라든지 이제 증거들을 빼돌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모습 볼까요? 그러니까 환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자신의 대학교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지금 서류를 빼돌린 것도 물론 합당한 반출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지금 오전과 그리고 그 다음에 환복을 해서 나간 장면이 달랐거든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굉장히 짙네요. 네, 글쎄 말입니다. 지금 보통 이제 환복을 한다는 거는 하여튼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벽에 먼저 지금 얘기한 대로 PC를 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50분부터 51분에 들어가가지고 다량의 서류를 이제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한 15분 정도 있다가 오전 9시 5 내지 7분입니다. 이때 이제 얼굴을 감추고 환복을 하고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장면이 지금 찍혀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PC를 반출한다든지 또 이런 장면들은 CCTV에 지워져 있고 군데군데 찍혀 있지 않은 부분도 또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 CCTV를 누가 지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 내가 필요해서 책과 문서, 파일첩을 갖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뭐하러 환복을 하고 다시 드나들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갖고 나온 그런 서류 중에서 학생들의 개인 어떤 정보와 관련된 그런 서류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갖다 놓으려고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갖다 놓으려고 들어갔다면은 더군다나 학생들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서류를 그건 오히려 정당한 것인데 그렇게 몇 분 사이에 환복을 하고 복장을 완전히 감추고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검찰로 하여금 상당히 증거인멸의 어떤 시도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 신병을 어떤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자료 내지는 그런 증거가 될 겁니다. 네. 서 팀장, 네, 지금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와중에 CCTV가 지워졌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이 CCTV가 지워진 시각은 일단 취재 기자들이 확인한 시점에서 지워졌습니다. 물론 사실 검찰은 CCTV를 확인은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이 투자증권 다니던 남성이 뭔가 컴퓨터를 들고 가는 모습을 포착을 해서 이 증거인멸 의혹이 일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양대학교 건물에 뭔가 이렇게 나가는 장면 곳곳에 시간 장면이 지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녹화가 안 됐거나 아니면 누군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 검찰이 확보를 한 기록에 대해서는 네. 지웠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면 누군가 증거 인멸을 할 목적으로 지웠을 가능성도 물론 여기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이후에 처음으로 불렀던 사람이
이 투자증권 직원이었습니다. 아, 소환 조사를 했군요, 네, 검찰이요. 맞습니다. 토요일 날 첫 소환 조사를 했고 네. 역시 채널A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더 검찰이 집중해서 보고 있다. 기소 이후에도 이런 과정에서 이 정경심 교수가 어디까지 개입했고 이런 부분들이 압수수색 전 자료를 반출한 이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찰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일단 정경심 교수가 이 해당 PC를 검찰에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확보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팀장님, 뭔가 지워진 문서는 없는지 검찰이 바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검찰에서는 네. 그 제출된 PC에 만약 삭제됐다고 한다면은 요즘 알다시피 디지털 포렌식이 있습니다. 네. 물론 100% 완벽하게 보고는 못하지만 아, 그래요? 웬만하면 보고는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진술하고 또 지었던 부분이 확보가 되면은 진술 내용이 이제 허위 진술인지 신빙성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프라이빗 뱅킹 센터도 압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등포. 예. 네. 했기 때문에 거기 지웠다 일부 지웠다 하더라도 아마 검찰 실력으로 특수부 실력으로는 충분히 복원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압수수색 전 PC를 빼돌린 점은 청문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요. 조국 법무장관은 당시 어떻게 대답했는지 살펴보고 다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집에 컴퓨터 PC가 2대 있는데 교수 연구실에 있는 건 왜 또 가져가요? 제 처가 지금 여러 가지 난감한 상태라서 PC 내용을 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실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수수색 당하기 전날 가서 그거를 집으로 빼돌렸다가 그걸 다시 제출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집으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한투증권 직원 트렁크에서 발견됐어요. 그 PC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그 한투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 하고 난 뒤 제 처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는 가지고 있으라 그랬고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고 그대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투 직원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무슨 집에 와서 업무를 한다고 그런 또 거짓말을 합니까? 집에서 그런 거 하고요. 집에서 또 쓰려고 하려고 가져온 것이란 취지입니다. 네, 집에서 쓰려고 가져온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도 굉장히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전해오기로는 지금 조국 장관이 집에서 법무부 차량을 탑승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소감 등을 물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일단 보고에 따르면 기자들을 밀치면서 나갔다고 하는데요. 혹시 영상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이 또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앞으로 재판에 받게 될 사항이 바로 사문서 위조 혐의죠. 그러니까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 교수의 PC에서 양식과 형식이 약간씩 다른 이 총장상, 그러니까 파일 여러 개가 발견됐다고요. 참 미스터리합니다. 사실 상장이라고 하면은 상장은 하나인데 형식이 여러 개다 좀 이상한데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이 교수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에서 이 제각각인 동양대의 총장상 파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 3개에서 4개의 각각 다른 양식의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고 검찰은 이게 실제로 활용이 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만 이 조 후보자의 딸이 대학원에 지원을 할 때 2곳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각각 다른 버전의 총장상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형식이 다르다면 결국에는 조작했다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의 총장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이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행정 직원이 아니라 어떻게 그냥 일반 교수가 총장상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도 파일로 여러 개를.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의혹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발견된 그 3가지, 4가지의 이제 파일 같은 경우에 정경심 교수 딸에 대한 그 양식이 다른 상장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100번 양보해서 생각을 해서 교수가 그러한 표창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왜 유독 딸에 대한 표창장만 양식이 다른 걸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실은 교내 관계자들이 사실상 이 정경심 교수가 그러한 상장 관리라든지 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인지를 주변에서 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사실은 검찰 수사가 돼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최성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정 교수에게 표창장 수여에 대한 그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정 교수가
교수가 그러한 파일과 그리고 그러한 그 직인들을 관리를 하고 있었을지 그 학교 내부의 사실 의사결정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니까요. 저희가 검찰 수사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조국 후보, 조국 법무장관이죠. 오늘 방금 영상이 들어왔는데 지금 한번 볼까요? 네, 조금 전에 이 자택에서 1층에서 혼자 나오는 모습인데 뭐 감색 체크무늬 정장을 입고 여기 기자들이 몰렸는데 별다른 답변을 안 했습니다. 저기 대기 중인 차량이 법무부에서 나온 차량인데 에스코트 차량이거든요. 네. 그런데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별다른 메시지 없이 지금 자택에서 조금 전에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에 한마디를 부탁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줬다는 죄송함이나 부담감이 없냐. 또 부인은 지금 재판에 받게 됐는데 입장이 어떠냐. 또 다시 한번 임명 소감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지금 부담감 때문인지 이런저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금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에 어떻게 임할지 정말 조국 장관의 말처럼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